분석을 해보고 중요한 것들 한번 필기해 보겠습니다. 구조 분석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던 개념들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더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를 보거나 자 어나 언을 보거나 더를 봤을 때는요. 이 세 가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문장을 끊어줄 때. 첫 번째 어떤 생각이 해야 될까요? 어나 언디 더 뒤에 바로 명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죠. 이거 우리 주어 할 때 했었죠. 묶어주는 거. 또 어떻게 할 수 있었죠? 어나 언이 있고 더가 있고요. 형용사가 나오고 그 형용사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오면 어형명, 더형명이라고 해서 이렇게 묶일 수 있다 그랬죠. 얘를 하나로 묶어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죠? 어나 언이 나오고요. 더가 나오면 단어가 뒤에 3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올 수도 있죠? 여기 부사를 쓰고 여기 형용사를 쓰고 여기 명사를 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단어 4개를 한 번에 묶을 수도 있어야겠죠. 뒤에 어나 더 뒤에 어떤 품사가 있냐에 따라서 요 형태를 어디까지 묶어줄지가 결정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어떤 구조 분석의 팁이겠죠. 자, 그러면 어나 언 또는 더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바로 뒤에 명사가 나와서 2개만 묶으면 끝날 때도 있고 어랑 명사 사이에 형용사가 나와서 3개가 한꺼번에 묶일 때도 있고 어나 더랑 명사 사이에 부사나 형용사가 껴서 단어 4개가 한꺼번에 묶일 때가 있겠죠. 어떤 거에가 있는 거에 따라서 이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가볼게요. 이런 게 다 기본이에요. 자, 더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environmental이라고 돼 있죠. 얘가 환경의라는 뜻이에요. 의자로 끝나는 이 친구는 여러분 형용사가 됩니다. 얘는 형용사가 돼요. 그러면 더 다음에 형용사의 품사를 봤으니까 저는 이 넷 중에서 뭘 떠올리면 되죠? 셋 중에서 얘를 떠올리면 되겠죠. 그럼 뒤에 있는 이 친구가 뭐가 될까요? 명사가 되겠죠. adversity라고 하는 이 친구는 역경이라는 뜻의 명사예요. 역경. S가 붙어 있으니까 역경들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봤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더부터 adversity까지가 하나의 명사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봤더니 actually라고 하는 단어가 보여요. 얘는 실제로라고 하는 부사가 됩니다. 항상 여러분 부사는 없는 셈 치시면 돼요. 부사는 그래서 항상 가로칠 겁니다. 그래야 문장 구조가 보여요. 부사는 아무데나 껴들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부사를 가로치고 보셔야 문장 구조가 보입니다. 해석할 때 필요가 아예 없는 건 결코 아니에요. 해석할 때는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만 문장 구조 분석할 때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봤더니 contribute라고 하는 이런 동사가 보입니다. 자, contribute라고 하는 동사가 보이고 이건 많이 등장하는 패턴이니까 얘도 적어둘게요. 어떤 패턴으로 등장할 때가 많냐면요. 주어가 나오고요. 부사가 나오고 그 부사 뒤에 동사가 이렇게 나오는 패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패턴을 알아두세요. 그래서 주어랑 동사, 이 주어랑 동사 V 사이에 이 부사가 항상 껴들어올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은 문장의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익혀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외우실 때 주어랑 동사 사이에 부사라고 하는 품사가 낄 수 있구나. 그럼 여기까지가 더형명이니까 하나로 묶인 애가 될 거고 여기까지가 부사가 되니까 얘는 그냥 부사가 될 거고 뒤에 동사가 있는 걸 보니까 여기까지가 하나의 명사라면 얘가 주어고 얘가 부사고요. 얘가 동사가 되겠구나. 그러면 주어랑 동사 사이에 부사가 낀 이런 구조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지금처럼 연습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연습하시는 게 이게 영어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장 영어의 본질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뉘게 됐어요. 이제 세 번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동사가 나왔죠. 여러분 제가 동사는 왜 중요하다 그랬죠? 동사를 봤을 때 뒤에 어떤 게 나올지가
예측이 좀 가능해야 된다. 그래야 문장 구조가 잘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제 세 번째로 정리할 친구는 이 contribute라고 하는 동사예요. contribute라고 이렇게 나왔을 때입니다. contribute.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뒤에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또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요, 항상 함께하는 전명구가 있어요. 목적어가 함께하진 않지만요, 이 전명구라는 수식어구가 항상 딸려 나올 때가 많습니다. contribute의 친구처럼 나오는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ontribute라는 단어를 보시게 되면 뒤에 어떤 형태가 깔려 나올 때가 많냐면요, to가 나올 때가 많아요. to. 그리고 이 to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라면 뒤에 뭐가 있을까요? 뒤에 명사가 있겠죠. 이렇게 투명사가 contribute는 함께 딸려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contribute라고 하는 이 동사는 전치사 to 그리고 그 뒤에 명사가 함께 딸려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이렇게 세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contribute를 보시게 되면 투명사가 어딨지? 이런 생각이겠죠. contribute를 보시면 투명사가 어딨지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고요. 해석하는 걸 한번 공부해 볼게요. contribute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공헌하다. contribute라는 뜻은 공헌하다, 기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진짜 기초 단어는 진짜 많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무슨 단어 같으세요? 얘는 중학교 단어예요. contribute라는 건 중학교 단어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외우셔야 되는, 절대 모르면 안 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contribute. 공헌하다, 기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to 명사라고 돼 있죠. 얘는 contribute랑 결합할 때 해석을 어떻게 해주냐면요, 명사에라고 하시면 돼요. 뭐뭐에. 그래서 여러분 주어 contribute to 명사라고 말하면 얘에 기여하다, 공헌하다라는 뜻이 돼요. 주어는 이거에 기여하다, 공헌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그런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게 contribute to 명사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contribute to 명사. 자, 그래서 얘를 좀 더 디테일하게 쓰게 되면요, 이렇게 되겠죠. 이건 안 적으셔도 됩니다. 주어 contribute to 명사 이렇게 등장을 하면요, 여러분들은 새로 적지 마시고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주어라고 적어도 돼요. 자, 저는 이 적기가 좀 어지러울 것 같아서 여기다가 적은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한다고요? 주어는 이거에 공헌하다, 기여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표현이다라고 하면 이제 영어 문장의 구조라는 게 좀 보이죠. 그래서 명사가 나와 있는 얘가 주어, 주어가 이거에 기여하다, 공헌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그런 구문이고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구문 그리고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독해라는 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영어 문장의 해석이라고 하는 거고, 영어를 독해한다는 건 지금부터예요. 그럼 이걸 읽었을 때 내가 어떤 정보를 잡아내야 되는지를 우리가 독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거는 해석하는 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해석하는 법을 알려드린 건 얘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독해적인 의미가 뭐가 있는지를 보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해석하는 법이에요. 지금부터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여러분 독해 수업이기 때문에 독해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 다룰 겁니다. 다루는 것만 외워주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이니까.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주어라는 것은 이 명사에 기여하다, 공헌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얘가 이거에 기여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영어 문장을 독해할 때, 아니 글을 읽을 때요,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예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고 합니다. 이거를 앞으로 여러분들을 좀 괴롭힐 것들이에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 항상 문장은요, 여러분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영어 문장이라는 걸 독해를 할 때 어디에다가 신경을 쓸 거냐면 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좀 집착을 할 겁니다. 어떻게 써 있으면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고, 어떻게 써 있으면 얘가 원인이고 앞에 있는 얘가 결과고, 이런 식으로 좀 써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문장은 어떻게 구성이 될 수 있냐? 원인을, 물론 한국말도 그렇겠죠. 원인을 쓰고 그 원인에 대한 결과를 쓸 때도 있고요. 자, 결과라는 걸 쓰고 그 결과의 원인이 어땠는지를 뒤에다가 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글은 전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독해의 부분이에요. 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잡아낸다는 거. 지금부터는 진짜 독해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떻게 외우면 되는지는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설명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얘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주어는 이 명사에 기여한 거죠. 얘가 이걸 만드는데 기여했대요. 그러면 얘가 여기에 도움을 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생겨난 거니까 얘가 원인과 결과 중에 뭐가 될까요? 얘가 얘 때문에 이게 생겨난 거라고 볼 수 있죠. 얘가 이거에 도움을 준 거니까. 그럼 얘가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앞에 있는 요 주어를 뭐라고 볼 수 있는 거냐면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독해 연습할 때 이 원인과 결과라는 것의 관계는 엄청나게 집착을 할 겁니다. 자, 지금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게 뭐냐면 이것도 똑같아요. 독해력이 좋은 분들은요. 애초에 이미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좀 슬픈 사실이에요. 이게. 독해력이 좋은 분들은요. 어디를 읽었을 때 뭐가 중요한지를 단번에 알아요. 이렇게 읽혔으니까 여기가 중요해 라는 걸 그냥 알아요. 그게 왜 중요하냐고 물어보면 그게 왜 안 중요하냐고 저한테 반문을 해요.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게 독해력이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면요. 죽을 때까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영어를 해도 늘지가 않아요. 해석할 줄 아는 것 같은데도 해석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디가 중요한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꾸 문제가 돼요. 그걸 알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가 하는 모든 독해적인 원리는요. 우리가 다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막 밖으로 말을 못하는 것들을 이론화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 써먹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죠. 이거 어렵지 않죠? 얘가 이거에 기여한 거니까 얘가 원인이고 그 결과 여기에 좀 기여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어떤 글은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나올 때도 있고 어떤 글은 결과를 쓰고 그 원인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계가 나오든 여러분 원인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결과가 중요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결과라고 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결론적인 얘기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시는 거냐면 항상 뒤에 있는 거에다가 중심을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과든 원인이든 뒤쪽에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꼭 좀 알아두세요. 앞으로 1년 반 동안 제가 강조할 얘기예요. 결과든 원인이든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봤으면요. 결과든 원인이든 무조건 뒤쪽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결과를 먼저 쓰면 결과보다는 원인이 중요한 거고요. 원인을 먼저 쓰면 뒤에 있는 결과가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무조건 뒤쪽에 있는 애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주어는 이 명사에 기여하다라 그랬죠. 그럼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가 됐죠. 어디가 중요할까요? 얘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항상 중점을, 얘가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둘 중에 어디가 더 중요하다고 물어보면 항상 여기에다가 중점을 두고 가시면 돼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항상 뒤쪽에 나오는 걸 중점을 두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이때마다 제가 드리는 예시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런 문장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걸 배웠다면 써먹어야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문장이 있어요. 많은 비 때문에 홍수가 생겼다. 많은 비 때문에 홍수가 생겼다라는 문장이 있고 또 이렇게 말해볼게요. 홍수는 많은 비 때문에 생겼다. 두 문장이에요. 똑같죠? 많은 비 때문에 홍수가 생겼다. 홍수는 많은 비 때문에 생겼다. 다른 의미가 아니죠. 자, 근데 두 문장의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꼭 좀 기억해 두세요. 글을 읽을 때 집중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이런 부분이에요. 원인이 뒤쪽에 있네. 결과가 뒤쪽에 있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들어볼게요. 많은 비 때문에 홍수가 생겼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
이 글의 중심은 뭐가 될까요? 홍수가 되는 겁니다. 같은 말 같아도. 그럼 뒤에는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홍수가 어떤 피해를 주는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홍수 때문에 이렇게 돼가지고 망했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첫 번째 형태는요. 자, 두 번째 형태를 가볼게요. 홍수는 많은 비 때문에 생겼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대체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가 올 거예요. 같은 내용 같지만 하나는 홍수가 중심인 글이고요. 하나는 많은 비가 중심인 글이 되는 겁니다. 아예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문장을 공부하실 땐 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사실은 좀 집착하셔야 돼요. 저도 나올 때마다 이런 거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항상 뒤쪽에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건 나중에 요긴하게 써먹을 거니까 꼭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서성한 같은 아주 어려운 학교들 문제에 가서도 써먹지 않으면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말하는 거니까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나오면 항상 뒤쪽에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가장 뒤쪽에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서는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한번 했으니까요. 이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여기에 맞춰서 주어는 여기에 공헌하다 기여하다 해볼게요. 자, 환경적인 환경의 역경들은이 되는 겁니다. 주어까지가 여기까지가 때문에 환경의 역경들은 주어. 됐죠? 해석할 때는 넣어주면 되겠죠? 실제로 부사. 환경의 역경들은 실제로 기여합니다라고 돼 있죠. 기여합니다. 공헌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뭐라고 하면 되죠? 뭐뭐에라고 하면 되겠죠. 자, longevity가 뭘까요? 명사인데 장수란 뜻이에요. 장수. 그리고 되어라는 건 여러분 뭐죠? 얘를 소유격이라고 해요. 뒤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니까 얘를 하나로 묶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시면 되고 to부터 longevity까지가 하나의 전명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장수에 기여하다가 되는 거예요. 환경의 역경들은요. 실제로 그들의 장수에 기여합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환경의 역경은 실제로 그들의 장수에 기여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 되는 거냐? 환경적인 역경들이 뭐가 될까요?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그들의 장수가 뭐가 되는 거냐면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 될까요? 환경적인 역경들 덕분에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오래 살게 된다라고 해석이 되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환경적인 역경들 덕분에 그들이 오래 살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환경적인 역경은 그들의 장수에 기여한다. 라는 말은요. 환경적인 역경들 덕분에 그들은 오래 살 수 있게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 맞죠? 얘 때문에 오래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어디가 중요할까요? 그들이 오래 산다가 더 중요한 겁니다. 얘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오래 산다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래 산다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좀 더 공부할게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나오면 항상 뒤쪽에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했던 독해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실력이 올라가면 어디까지를 보고 하는 연습할 거면요. actually까지를 볼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까지만 해석해도 됩니다. 환경적인 역경 덕분에 그들은 오래 살 수 있다. 까지만 볼 수 있으면 되고 얘까지 넣으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환경적인 역경은 실제로 그들의 장수에 기여한다. 이 말은요. 어떤 의미까지로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사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환경적인 역경들은 실제로 보니까 그들의 장수에 기여한대요. 자,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얘를 보고 어디까지 예측이 되냐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앞에를 보면 앞 내용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환경적으로 굉장히 역경들이 있어서 걔네가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보면 그래서 얘네들은 굉장히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 환경적인 역경 덕분에 걔네들은 오래 산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을 보면 환경적인 역경 때문에 오래 못 살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 거고 이 문장부터 어떤 얘기가 되는 거냐면요. 알고 보니까 역경 때문에 실제로는 오래 사는 거구나. 오래 못 살 줄 알았는데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오래 못 살 줄 알았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 환경적인 역경 때문에 굉장히 오래 사네까지 의미를 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 가시면 돼요. 우리가 지향하는 독해가 이런 겁니다. 이 한 문장에서 이런 식의 의미를 뽑아낼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20줄, 30줄이 돼도 독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문을 공부하는 이유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에 시작했던 구조 분석을 시작으로, 걔를 직독직해 했을 때 무슨 말인지를 보는 걸 시작으로, 걔가 그냥 한국말로 해석하면 이런 말이 되겠네 라는 걸 본 다음에 걔가 그럼 독해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까지 생각을 하는 게 독해라고 보시면 돼요. 가야 할 길이 꽤 넓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문장 한 문장을 좀 꼼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말한 이것들 전부 다 나중에 문제 풀 때 다 써먹을 거예요. 써먹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 꼭 좀 기억해 주시고, 복습할 때 이런 거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나오면 원인이든 결과든 뒤에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들은 그냥 형태랑 해석을 외우시면 되겠죠. 요것들은 여러분들 좀 해주시면